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 관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되면서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이 사용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 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위험 방지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 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독립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술의 진보, 재해, 질병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산업 현장에서의 재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직원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고, 보건의료기관도 이 법에 의해 산업보건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준에서도 직원 안전을 위해 직원 안전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직원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감염성 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 관리를 통한 감염성 질환 전파 감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직원 안전의 범위와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직원 안전 수행 목표와 수행 전략,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직원 안전의 범위와 문제점 및 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직원 안전 수행 목표와 수행 전략,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원 안전의 범위에 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및 보건상의 조치 등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는 직원 안전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진단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해당되는 대상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에서는 직원 안전을 위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해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현장의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빈발한 사고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 낙찰제로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축소하고 숙련도가 떨어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 없이 단시간에 업무에 투입되고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 이해는 물론 안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업무를 빨리 수행하다 보면 안전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 안전에 더욱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에게 부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유는 첫째, 의료 전문가와 건전한 장소로서 의료 환경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병원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특별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간과되고 둘째, 조직화된 보건의료의 필요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병원의 전통적인 경영 방향으로 건강 유지보다는 질병 치료를 우선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며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활동 수행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야 직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관리를 위한 수행 목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 준수로 업무와 관련된 직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감염성 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 관리, 감소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활동 개요에서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근무 환경상 질병 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감염에 노출되기 전에 시행합니다. 다음 표는 예방접종 시행 예시입니다. 각 종류별 접종 대상과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원 안전과 관련된 의료기관 인증 기준과 조사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안전 관리 활동은 직원의 건강 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조사 목적은 의료기관은 직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 관련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파악, 감염성 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 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 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 감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조사 항목을 통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조사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신규 및 재직 직원의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일반 건강검진 및 관리, 특수부서 건강검진 및 관리, 부서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전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며 모든 의료직은 필수로 적용하되 정규직, 계약직, 용역직 등을 구분하여 관리할 경우 별도 점검 시행에 대해 명시합니다. 또 직원 채용 시 근무 시작 전 특정 질병의 노출 경험 또는 보균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노출 위험 보소로 직원 배치 전 추가 점검 시행 및 필요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유소견자 발견 시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또한 직원의 예방접종이 포함되고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 내용도 포함되는데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 측정으로 유해 물질 및 유해 환경을 관리하고 직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직원 안전 관리 활동으로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와 예산을 포함하여 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직원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직원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하며 직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과 작업 환경 측정으로 유해 물질 및 유해 환경 관리를 하며 직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계획에 따라 직원의 건강 유지와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데 직원 안전사고의 요형과 직원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감염 노출 예방을 위한 지침 중 주사침 자상 예방을 위한 지침, 감염병 환자에 대한 표식 방법 및 검체 취급 방법, 감염병 환자 이송 방법,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방법, 감염병 환자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요형별 보고 체계와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요형별 처리 및 관리 절차, 직원 감염 노출 시 전파 경로에 따른 관리 절차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처치, 진단검사 및 추적검사, 예방적 투약, 감염원에 따른 근무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관리 관련 학회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항으로 혈액이나 체액 노출 시, 공기맥의 감염질환 노출 시, 신종 감염질환 노출 시, 접촉주의가 필요한 질환의 노출 시, 감염원에 따른 근무 제한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 안전사고 결과 분석 및 개선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는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합니다. 직원 감염 노출 시 보고 체계로 보고 대상은 혈액 매개 감염 노출 시, 공기 매개 감염원 노출 시, 비말 감염원의 노출 시, 접촉 감염원의 노출 시 등이 있으며 보고받는 부서 및 담당자, 보고 기한, 보고 내용으로 직원명, 노출 날짜, 노출 장소, 노출 경로, 노출 대상, 임신 여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데
지표 선정 및 정의와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직원 안전 사고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개선 활동 수행 및 평가가 포함되며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수행, 개선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 사고 분석 및 개선 활동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하는 데 경영진 보고는 직원 채용 시 검진 여부 확인,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분석 결과, 예방활동 결과 등이 포함되며 직원 공유에는 방법, 주기,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는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둘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셋째,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둘째,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셋째,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에서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에서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 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 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보건관리 체제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직급, 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신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인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합니다.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서 먼저 보건상의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직업병에 대한 정보,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지시킴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에서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리 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 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41조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중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보건관리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횟수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 작업환경 측정 횟수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고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직원 건강검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직원 건강검진입니다. 환자 및 환자 검체를 직접 다루는 직종에 정규직, 계약직, 수습, 인턴 직원이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 문진 및 인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 이완 여부를 평가하고 예방접종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질환 이완자는 의사 진료 상담 후 업무 가능 시점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직원의 건강검진 절차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결과 확인 후 결과를 보고하고 1차 검진 실시 후 고혈압, 당뇨 질환이 의심될 경우 2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요소견자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특수부서 건강검진 및 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검진 대상표를 살펴보세요. 이어서 부서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전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입니다. 먼저 부서 배치 전에 특수부서 건강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신규 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법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방사선 피폭 증상 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진단 결과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 부서 배치를 고려하며 비정상 판정 시 의사의 판정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검진 절차를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직원의 예방접종 사례입니다. A형 간염 및 그 외 홍역 등 유행 상황 발생 시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위원회 결정하에 추가 진행하며 정기 예방접종 종류 및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으로는 신체적 피로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및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보호대 및 압박 스타킹을 지급하여 신체적 피로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 스트레스 등의 주제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연 1회 직무 스트레스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또 직원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상담 전용 이메일로 신청한 직원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금지 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쾌적한 근무 환경과 직원 간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폭행, 폭언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하고 병원 내 폭행, 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의 공개 사과와 다시 번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각서를 받고 노사 동수의 특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중징계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행, 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어 행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상담이 접수된 경우 피해자, 가해자 및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에게 주의, 경고, 사과, 각서 진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행위에 동조한 직원에 대해서도 그 정상에 따라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고충 상담을 받고도 묵인, 은폐, 조작하거나 피해 사원에게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발생 시 절차 예시로는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교육수련팀과 총무팀으로 신고 접수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후 폭력방지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교육수련팀과 총무팀으로 신고 접수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후 폭력방지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신고 절차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어서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례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확인하여 연 2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 보완 검토 후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노출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해 물질 및 유해 환경에 따른 직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작업 환경 개선 필요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물질 관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입 단계, 보관, 취급 및 폐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구입 단계에서 신규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할 예정 부서는 구입 전 신규 유해 화학 물질 확인서를 작성하며 해당 업체로부터 MSDS 등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확인이 된 유해 화학 물질만 취급, 보관합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부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유해 화학 물질 보관 장소에는 쉽게 식별되는 위치에 표시하고 유해 화학 물질별 세부적인 취급 방법은 각 해당 물질의 MSDS의 내용에 따릅니다. 물질 안전보건 자료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하고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장소, 안전장소,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 등에 게시, 비치하면 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는 화학 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 작성 비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학류, 단속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위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재,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취급 및 폐기입니다. 취급 직원은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MSDS 취급 방법에 따라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 취급하고, 취급 부서에서는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대상 유해 화학 물질에 경고 표시 미부착 시에는 즉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리며 경고 표지를 수령하여 부착한 후 취급합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은 의료 폐기물 절차에 따라 폐기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관련 응급조치 및 처리 절차 사례를 살펴보면 응급조치 및 처리의 세부적인 응급조치 요령은 각 해당 유해 화학 물질의 MSDS 내용에 우선으로 따르는데, 노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하며 필요시 노출 부위 해당 진료과 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눈 접촉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아이워시 바틀과 사용 매뉴얼을 확인 후 충분히 씻어내고 수도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5분 정도 추가로 씻고, 피부 접촉은 다량의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며 흡입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섭취는 구토를 유도하지 않으며 의식이 없는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습니다. 바닥 등에 누출된 경우는 스필킷 사용 매뉴얼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피폭 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방사선 안전관리보고 체계입니다. 피폭선량 측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종사자가 TLD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하고, 종사자의 개인 피폭 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피폭 선량 측정 결과 보고를 위해서는 안전관리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핵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감마나이프 센터,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 등 방사선 작업 종사자, 검사 측정 기관장은 종사자 피폭 선량 성적서를 측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사선 안전재단과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은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시 다음 표와 같이 근무지 변경, 근무시간 단축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용 요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는 몸통 부위에서 방사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에 착용하며 납치마 등 방호복을 입을 경우 안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신에 걸쳐 균일하게 피폭되는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착용하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은 복부에 착용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으로는 본인의 판독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상 본인의 선량계만 착용합니다. 감마나이프, 진단검사 의학과 혈액조사기 등 고선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다루거나 업무상 빈번한 노출이 우려되는 방사선 종사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TLD 배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절차를 살펴보면 분실자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분실자는 개인 피폭 선량계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분실자는 TLD 배지를 재발급 때까지 개인 피폭 선량계 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후 포켓 도시미터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아 착용하고, 분실된 TLD 배지에 대한 분실료는 분실자가 직접 변상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종사자 대체 선량 산정 보고서를 작성 후 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르는데, 분실자의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 후 현재까지의
최근 5년간 피폭 선량의 평균치를 제시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피폭 사례가 없는 경우 피폭 선량 중 최대치를 확인한 후 대체 선량으로 합니다. 보고 체계는 분실자, 방사선 안전관리자, 원자력 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안전재단 및 판독회사 순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방사선량 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통지 및 조치 명령을 취할 수 있는데 측정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선량 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후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또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지하고 해제 요청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 후 건강진단 실시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의거하여 근무 중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는 해당 부서의 위험도 결정 기준에 따라 작성 후 문제 발견 시 안전관리자가 정밀 점검하고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를 고려하며 위험도는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의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에 제시한 표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간호사의 안전보건, 병원 응급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